시장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는 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업종 선순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크주들이 이제 랠리는 조금은 소강 상태, 물론 뭐 하락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약간 탄력은 좀 둔화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 탄력보다는 좀 눈치 보기 내지는 뭐 강보합으로 마감은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지역은행이 그동안 상당히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있으면 사실 소강 상태로 갔다 그러면 지역은행이라든지 그동안에 조금은 소외된 업종들이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장에 우려를 제기했을 텐데 간밤에 미 증시에서 보시면 지역은행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앞서가는 업종은 사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기대에 앞서갔다면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랄까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이제 복구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연초에는 사실 2차 전지만 갔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가 없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도 올랐고 자동차, 조선주, 그리고 하다못해 최근에 시크리컬 업종이 전체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이 업종 선순환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업종 선순환이 일어나는 국면은 다분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장이 2600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 2600을 안착하는 모습을 6월 초에 보여줄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런 업종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밤에 미국에선 또 지역은행이 한몫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연초에는 무조건 2차 전지였다면 이제는 그렇죠. 조금씩 순환매가 나타나고 네. 있고 뭐 반도체, 자동차, 또 조선 등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박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겠죠. 예, 반도체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시총 비중이기도 하고 글로벌리 보면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 수요에 우리가 유가만 소재, 그러니까 기초 소재 뭐 수요의 인디케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최근 10년간 보면 반도체가 바닥을 찍어야 경기는 바닥을 찍는다. 아니면 경기의 바닥 이전에 6개월 늦으면 한 3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라는 게 정설인데 최근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반도체가 갖고 가는 업종의 역할이 글로벌리 보면 경기의 바닥에 대한 시그널, 아까 업종 선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반도체가 바닥을 찍다 보니까 이제 업종 선순환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뭐 거의 연초 이후에 40% 이상 급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교롭게도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반도체가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금 흐름이 괜찮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를테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른 시크리컬 업종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버텨주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경기의 바닥을 지나서 확장기로 넘어갈 때 확장기로 넘어가기까지는 잘 버티지만 오히려 경기가 확장기 가면 반도체는 별로 안 좋아집니다. 2021년 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오히려 경기가 지금 확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확장기로 가기까지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업종이 올라오는 그런 선순환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단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뭔가 조정의 빌미를 찾을 만한 그런 이슈들을 자꾸 찾겠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가 확장으로 넘어가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되겠죠. 만약에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거기까지 반도체는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큰형님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도체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의 흐름 상승은 아무래도 AI 쪽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AI 쪽도 힘을 좀 내줄 수 있을 건가요? AI도 뭐 수요를 하나 창출해낸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메모리 쪽. 그럼 비메모리 쪽이 먼저 치고 나가긴 하지만 메모리 쪽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네. 수요의 발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AI 말씀하셨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새로운 수요에 대한 발견으로 그 성장성을 계속 연초에 뽑아왔다면 그 바통을 받은 게 AI였지 않습니까? AI도 사실 새로운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제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고, 물론 지금은 좀 약간 우려가 높긴 하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좀 가격이 조금 싸지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프린트,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좀 앞서 생각해 보면 사무실에서 안경 끼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컴퓨터, 랩탑을 놓지 않고 노트북을 놓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새로운 기기, 공급이 나왔을 때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넘어가고 있다. AI, 뭐 2차 전지, 전기차, 거기다가 뭐 이틀밖에 안 됐지만 비전 프로, 뭐 MR 헤드셋이 새로 나오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창출되면서 이 선순환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3,4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나 파괴적으로 얼마나 공급이 확대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을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도록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우리가 미중 갈등이라든지 글로벌 교역이 뭐 진영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끊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놀랍도록 그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찾아가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이에요. 일례로 한국이 그동안 중국으로의 수출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 많이 했지만, 얼마 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데이터를 발표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좀 있으면 중국보다 더 수출 지역으로 벗어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력 시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나라 무역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찾아다니는 우리나라의 어떤 탄력적인 그런 뭐랄까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새로운 수요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수요가 창출할 때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업종 선순환과 반도체 역할을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여전히 싼 기업들도 많고 충분히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서 자기의 기업들 투자의 어떤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업종의 순서남, 반도체 역할, 그리고 수요의 발견이었고요. 네. 이어지는 원리 시간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키포인트 함께 하셨습니다.